6페이지를 펴세요. 6페이지. 6페이지 그 맨 끝에 보면은 13번 있는데, 오른쪽에 그림은 주어져 있죠? 아, 그 전에 문제 하나 정정하겠어요. 그 전에 이 바로 전 시간 거, 지금 이게 몇 강인지 모르겠는데, 이 바로 전 시간에 10번 문제 보세요. 10번. 이 바로 전 시간에 10번. 또 동영상 듣는 학생도 10번 찾아보세요. 10번 보면은 왜 한 문제가 한 페이지 가득했던 거 있었죠? 이게 아무래도 풀면서 좀 이상하더라고, 이게. 약간 찝찝한데, 문제가, 옮겨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수정합니다. 문제 그 10번 문제, 5페이지에 그 10번 보면은, 10번 문제 보면은, 이 10번이 아닌데. 잠깐만. 4페이지에 9번. 4페이지 9번. 이거 저 자르지 마십시오. 계속 들어갑니다. 4페이지에 9번 보시면은요, 문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y는 지수 로그 함수 4. 9번 함수 y는 로그, 그 다음 로그 10분의 1의 x. 이렇게 돼 있고, 그래프형으로 적당한 것은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 문제 풀었던 기억나시죠? 바로 지난 시간. 여기 보면, 여기에 그 10분의 1이 빠졌어요. 10분의 1을 넣으세요. 되겠어요? 넣었어요? 원래 있어요? 아니,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는 그거 없었어요. 금방 프린트 받는 학생 말고 헷갈렸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봐. 여기 10분의 1을 삽입을 시키세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형을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똑같은데 이 그래프형을 구하라 했을 때 첫 번째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진수죠. 진수는 무슨 수가 돼야 돼요? 양수. 그럼 이 로그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로그의 부호란 게 생각이 나야 되겠지? 그럼 이게 양수가 되려면 진수는 양수가 돼야 되죠? 양수가 되려면 밑하고 진수가 동네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수죠? 그럼 x도 어떻게 돼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일단 x는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프가 x가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거니까 보기에서 1번, 4번, 5번이 탈락은까지는 똑같아요. 우리 거기까지는 똑같다고.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했을 때도 4번, 5번은 비교적 보기가 좀 성실하게 보이는 느낌이 나죠? 그렇지만 그거 해당이 없다 이게야. x는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되겠어요?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하면 몇 번이에요? 2번 아니면 3번이 되겠죠? 그럼 2번 아니면 3번이 될 텐데 그 2번이나 아니면 3번에서 차이가 2번하고 3번 차이가 뭐였습니까? 2번은 무슨 함수예요? 증가. 3번은 뭐예요? 감소하고 있지? 그 증가 감소를 갖다 따질 때는 항상 x는 무조건 증가한다 그랬죠? x는 무조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x는 무조건 증가하는 상태에서 y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x가 증가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나? x가 증가하죠. 증가하면 여기 10분의 1이 밑이 0과 1 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가하게 되면 이 값은 어떻게 돼요? 감소. 이게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감소하고 있는데 밑은 0과 1 사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감소하게 되면 오히려 이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 그래서 결국 요전에는 답을 3번이라고 있었는데 오늘은 답이 2번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난 책에서는 수정할 테니까 2번으로 바뀌었어요. 되겠어요? 이 무슨 얘기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알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 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학생은 반성해요. 반성해라. 그러나 악랄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도 사는 길이 있어야 된다. 여기 봐. 지금 보니까 로그 10분의 1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로그 10분의 1에 x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풀 수 있는 방법이 힘들다. 이렇게 됐을 때 한번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보면 보기를 보니까 보기에 그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10분의 1일 때 y값이 없는 거다 그게. 무슨 얘기 알겠어요? 4번하고 5번은 10분의 1일 때 y값이 없다는 얘기야 그게. 점이 쭉 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10분의 1일 때 값이 그럭저럭 주어지겠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보통 이게 뭐 이렇게 계속 한번 이렇게 대충 두드러 잡는 건 뭐 전문일 테니까 1번 같은 직선은 아마 y = x 개형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x가 10분의 1일 때 y값은 얼마 나오겠어요? 10분의 1이겠지. 그 다음에 보기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충 그렇다 이거야. 그럼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10분의 1일 때 y값이 비교적 커요, 작아요? 지금 그래프 안 보여요?
그 보기 3번을 보라고 3번. x가 10분의 1일 때 y값이 좀 크겠지. 크잖아. 약간 크잖아요. 자, 여기 봐요. 그럼 여기서는 한번 그러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게. 로그에 아주 기초만 알고 있다. 그럼 그래프를 이게 무슨 수로 구하느냐 포기하지 말고 한번 x는 10분의 1을 집어넣어봐요. 우리가 x에 10분의 1을 집어넣는다는 건 유익한 게 여기 미시 10분의 1이고 x에다 10분의 1을 집어넣어. x가 10분의 1일 때 y값을 구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미시 10분의 1일 때 이게 10분의 1이면 밑과 진수가 같으니 값은 얼마나 돼요? 1. 그럼 이게 1이니까 결국 이게 x가 10분의 1일 때 y값은 이게 된다 이게. 그럼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잖아. 왜? 10분의 1을 몇 승하면 1이 되느냐? 모든 수 0승은 1이니까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x 대신에 10분의 1을 한번 집어넣어 봤더니 그때 y값은 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 10분의 1을 집어넣을 때 y값이 0이 되려면 보기 4번, 5번 탈락이지. 4번하고 5번은 y값이 없는 거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센스가 없고 그 두뇌도 그렇지 1번은 10분의 1을 집어넣을 때 y값이 0이 나오냐고. 아니죠?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2번하고 3번을 보면 왜 그 2번하고 3번의 x축계가 0하고 1 있잖아. 그 10분의 1일 때 0이 나오는 것은 2번이 좀 가깝겠지. 2번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3번은 없고. 즉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으면 집중을 하든지 1년 더 하든지 하세요. 알겠어요? 그거 잠깐 집중을 못하면 되겠냐고. 9번 정정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론상 틀린 게 아니다. 이론상 틀린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이게 없었을 때 10분의 1 대신에 없었다면 이게 1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가 바뀐 거야. 동네가 바뀌어서 우리가 증가한다 해가지고 답을 선택했었잖아요. 무슨 양이세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하면서 계속 살짝살짝 속셈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래프가 증가는 좋은데 이상해. 이 적당한 그래프가 보기 없어요. 그 상태로 보면. 근데 그 그래프가 그대로 밑으로 쳐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정정한 거예요. 무슨 양이세요? 정정한 거다. 그 다음에 오늘 그 수업은 지난 시간에 11번하고 12번 설명하면서 항등함수 공부했어요. 항등함수. 기억나시죠? 항등함수. 항등함수. 역함수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돼 있죠? 자, 그걸 이용한 거였으니까 오늘 추가 설명 없이 13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13번 문제는 오른쪽 그림은 함수 fx 로그 ax라고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함수 gx는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gfx 이퀄 x를 만족한다. 여기 보세요. gfx 이퀄 x를 만족한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도 쓴다는 게 gx에다가 gx에다 x는 fx 집어넣는 거죠. gx에다가 x는 fx 집어넣는 거 갖다 표현할 때 g 동그라미 fx 또는 간략하게 g 동그라미 f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렇게 된다. 이게 모든 양수 x에 성립한다 그런 얘기는 결국은 어떤 x가 이거와 해서 다시 x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x가 항상 x가 그 자신하고 똑같은 거와 만나게 된다. 그때 이거 우리가 항등함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게 항등함수가 된다는 것은 이 두 개가 서로 반대 역할을 했다. 서로 반대 역할을 했다는 게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g 동그라미 fx 이퀄 x가 성립한다는 것은 g와 f가 서로 무슨 함수가 된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 g와 f가 서로 역함수 관계가 있다는 조건이 간접적으로 주어진 거면서 gm 플러스 n을 구하라 했어요. 만만치 않은 잡으세요. gm 플러스 n을 구하라 했다. gm 플러스 n인데 여기서 앞에 주어진 함수 fx는 로그 ax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gm 플러스 n을 구하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이거 됐으면 좋겠는데 무슨 양이겠죠? 이게 푸는 방법이 한 5가지 돼요. 5가지. 응? 그래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괜찮아질 텐데 우선 우리가 지수함수로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첫 번째 생각해 볼 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요. fx가 주어지고 gm 플러스 n을 구하랬는데 g가 뭡니까? g가 이 앞에 조건에서 f하고 g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했죠.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g를 갖다가 우리는 f 역함수니까 인버스 f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 혹시 지난 시간 이거 했나요? y는 이퀄 ax하고 이게 뭐 지수함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가장 간단한 형태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y는 이퀄 뭐하고 역함수 관계에 있다 했어요. 그건 안 했었나요? 안 한 느낌이 든다 왠지. 여기 봐요. 이거 외워야지 지금부터. 자, 여기 보세요. 너 잠깐 가 있고. 이거 하나는 외워야 돼요. 여러분 보면은요. 로그 예를 들어 3의 x 이런 꼴 있잖아요. 로그 3의 x 또는 이게 y는 이꼴 로그 3x 꼴이라든가 y는 이꼴 5의 x승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지수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죠. 모의 x승. 여기 잡아. 여기 x 플러스 1승도 아니고 5의 2x승도 아니에요. 그냥 간편하게 모의 x승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 다음 이거는 로그 모의 x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로그 모의 x. 이거 모의 x승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더 이상 간단할 수가 없죠. 여기 3x가 온 것도 2x가 온 것도 아니고 x-1이 온 것도 아니고 아주 심플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것만 가지고 처음에 출발들을 해요.
그리고 출발들을 갖다 이런 거 형태로 공부하는데 우린 반대로 이거보다 복잡한 형태를 먼저 공부했는데 실전에 가보면은 전부 이런 심플한 형태들을 갖다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형태를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y는 해놓고 ax는 꼴.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죠. y는 이꼴 로그 ax처럼 이게 지금 지수함수고 로그함수입니다. 지수함수는 지수의 변수가 있는 함수고 로그함수는 진수의 변수가 있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드하고 밑이 같고요. 미드하고 밑이 같고 여기 지수하고 진수 같을 때 이 두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무슨 생각 있어요? 이걸 아예 외우라고. 이거 역함수를 구해서 이게 나온다 이러지 말고요. 이 두 개는 항상 변함이 없는 거니까 외우세요. 무슨 생각 있어요? 모의 x승하고 로그 모의 x 했을 때 미드하고 밑이 똑같고 이 지수하고 진수가 둘 다 x로 똑같죠? 그러면 이 두 개는 뭐가 된다고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되겠어요? 서로 역함수. 역함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외워요.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야, 이거 일주일 사이에 이게 앞에 지금 역함수, 항등함수 몰라갖고 이게 벌써 팍팍한데 어떡하면 좋지? 자, 물어보겠어요. y는 3의 x승. 역함수 어떻게 돼요? y는 로그 3의 x 이렇게. 무슨 생각 있죠? 자, y는 로그 2x의 역함수 어떻게 되겠어요? y는 2의 x승. 만약 y는 3분의 1의 x승. 역함수 어떻게 돼요? y는 로그 얼마? 3분의 1 x 이렇게. 무슨 생각 있죠? 실수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 봐. 만약에 y는 로그 2의 5x, 역함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땐 조용히 해야 돼. 무슨 생각 있어요? 이게 아니다. 진수가 뭐였어요, 아까? x. 그래서 x가 아니면 어떡합니까? 이거나 잘해요. 지금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 나오면 95% 이상이 다 이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기억해서 얘들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 얘기해서 봐. 만약에 f 동그라미 g 3 이퀄 5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3은 g와 f에서 5와 만난다.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 얘기. 3은 g와 f에서 5와 만난다는 얘기. 다시 3은 g와 f에서 5와 만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5라는 것은 f와 인버스 f에서 뭐와 만날까 했을 때 이 5라는 것이 f와 인버스 f에서 뭐와 만나는데 f하고 인버스 f가 서로 역함수잖아요. 서로 역함수니까 역함수라는 건 말 그대로 역할이 반대라 이거야. 하나가 3을 곱하면 하나는 3으로 나누고 역함수는 2를 더해주면 2를 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수라는 것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개 함수를 나란히 거치게 되면 항상 원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f와 인버스 f가 서로 반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5는 5하고 만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든지 항상 자신과 똑같이 만나게 된다. 이런 함수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항등함수라. 항상 같은 거하고 만난다 해서 이걸 항등함수라 했고 항등함수가 합성함수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두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겠어요? 아까도 잠깐 설명했던 거지만 명심하시고요. 그러면은 서로 역함수끼리 합성되어 있으면은 그 결과는 항등함수고 항등함수면은 뭐든지 복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뭐든지 복사한다. 그러면 만약에 f와 g가 f의 역함수가 g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f의 역함수가 만약 g다 이렇게 얘기하면 f하고 g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는 만약에 f 동그라미 g x의 제곱 플러스 3배의 마이너스 2배의 g 동그라미 f x 플러스 1 해놓고 얘 무슨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이게 3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은 현재 주어져 있는 이 f 동그라미 g하고 g 동그라미 f가 f의 역함수가 g면 g의 역함수는 f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고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것끼리 합성되어 있을 때 얘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앞에 거 이거 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x제곱 이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x는 이런 합성함수에 의해서 다시 x가 되겠죠. 플러스 3 이런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별 방법을 다 해서 구하면 되겠죠.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과거에 언세대학교에서 언세대학교 그 본고사 단답형 문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봐. 만약에 fx가 fx는 3의 x이다. 그 다음 gx는 로그 3의 x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f 동그라미 gx 플러스 g 동그라미 f x 이퀄 네모 2다 이런 게 있었어요. 되겠어요? 답은 얼마예요? 2x. 난 하면 한다, 할 수 있다, f 동그라미 여기다 x 대신에 이걸 집어넣고 3의 로그 3 이러지 말라 이거야. 이거 암계라는 게 무슨 일 알겠어요? 3의 x하고 로그 3x, 로그 3x, 3의 x하고 로그 3x 서로 역함수 관계 있고 서로 역함수끼리 합성되어 있으면 이 결과는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x는 각각 xx 되니까 답은 얼마 되겠어요? 2x 이렇게 처리된다 이게. 지금 이게 되겠습니까? 멍심하세요, 멍심? 좋아.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수 없이 복습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집중.
집합이 두 개가 있을 때 x에서 y로 함수를 f로 하고 만약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인버스 f라 했죠. 역함수가 항상 있는 건 아닌데 만약 존재한다면 인버스 f라 했어요.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여기 있는 원소하고 여기 있는 원소가 1대1로 만날 때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3이 5하고 만난다면 5도 일편단심 3하고만 만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1대1로만 만나는 거니까 3이 5하고 만나면 5도 3하고만 만난다 이런 얘기였고요. 다만 3이 5하고 만나는 것이 함수 f에서 만난다면 5는 인버스 f에서 반대니까 인버스 f 상과 만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되겠어요? 됐을 텐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1대1로 만난다는 얘기예요. 3이 5하고 만나면 5도 3하고 만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3이 f에서 5와 만난다는 것을 3은 fa에서 5와 만난다 이렇게 쓴다 했어요. f3이 5라는 것은 3이라는 것이 fa에서 5와 만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만약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3이 5와 만나면 5도 3하고 만나는데 5가 3하고 만나는 것은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5는 인버스 f의 상과 만난다 이런 얘기야. 복습이에요. 5는 인버스 f의 상과 만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면 3이 5와 만난단 말이나 5가 3과 만난단 말이나 마찬가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개를 같이 해석했잖아요. 같이 해석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만약에 5라는 것이 인버스 f에서 3과 만난다 이 말은 바로 3이 f에서 5와 만난단 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함수 f를 인버스 f로 바꾸거나 인버스 f를 f로 바꾸게 되면 이 두 개를 자리 바꿈으로 해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 내용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함수 fx가 주어지고 루트 x만 써요. 함수 fx가 주어지고 어떤 역함수 값을 구하라 했을 때 유용하게 썼던 겁니다. 함수 fx가 주어지고 역함수 값을 구하라 할 때 유용하게 썼던 거예요. 지금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 그래프를 가지고 놀기 위해서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럼 함수 f가 주어지고 역함수 값을 구하라면 또 이 함수 갖고 역함수 구한 다음에 이거 역함수 구한 다음에 4를 집어넣고 이러지 말고 이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알겠어요? 너무 지루하고 심심할 때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함수가 주어지고 역함수 값을 구하라면 뭘로 놓는다? K로 놓는다 그랬죠. 그렇죠? 함수가 주어지고 역함수 값을 구하라 K로 놓는다. 그럼 결국 이 값을 구하라 했는데 그걸 K로 놨으니까 문제는 K값을 구하라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K값만 구하면 된다 이게. 그런데 이 조건을 우리가 K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K에 관한 식이 필요한데 이 조건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 F를 갖다가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써먹으려면 결국 4가 인버스 F에서 K와 만난단 말은 K가 F에서 뭐와 만난다? 4와 만난다. 이렇게 바꿔준다 이게.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딱 보면 할 때 무슨 알겠죠? 이 조건을 이렇게 바꿔. 이렇게 바꾸면 역함수를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대입해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FK가 4라는 것은 여기다 X, K를 집어넣으면 루트 K-1 이게 4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K 갖고 하면 그게 답이 되겠죠. 문제가 K 갖고 하라는 거니까. 또 초원에서처럼 내 초원이 그 초원 아니에요.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자꾸 매일 해봐. 그래요. 저 초원에 살아요. 여기 봐. 자, 집중. 여기 루트 K-1은 4라고 돼 있죠. 루트 K-4라 했을 때 이게 4가 나오려면 양면 저거하고만 넘기고 이러지 말라고 그랬지? 이 상태에서 루트 K-4가 된다. 그러면 이게 16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16이 되니까 K는 얼마예요? 17. 여기 답은 17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되겠어요? 좀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자, 잘 보세요. 그러면은, 다시 보자. 자, 만약 인버스 F B가 A가 된다. 똑같은 말은 무슨 얘기예요? F, A가 B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겠죠?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A는 F에서 B와 만납니다. 되겠어요? A는 F에서 B와 만납니다. 됐죠? A는 F에서 B와 만난다. 되겠어요? 이거 똑같은 말은 B는 인버스 F에서 A와 만난다. 똑같은 말이라 했어요? 되겠죠?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시.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면, 건성으로 들으면 나는 또 놓친다, 이거. X에서 Y로 함수 F가 있다. X에서 Y로 함수가 F면, A가 F에서 B와 만나는 거죠. A가 F에서 B와 만난단 말은 B가 인버스 F에서 A와 만난단 말이나 마찬가지라 했어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되겠습니까?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이렇게 Y는 이퀄, 로그, A에, Y는 이퀄 Fx가 있다 그래요. 이게 Y는 이퀄 Fx다. 그럼 여기가 만약에 2가 되고, 여기가 만약에 3이 된다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Y는 이퀄 F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는 얘기죠. 다시, 이게 Y는 이퀄 Fx라고! 그러면은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는 얘기죠. 다시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럴 텐데. 알겠어요?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는 게 F2가 3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3은 인버스 F에서 2와 만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그래프 보는 방법은 꼭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다 이거야. 꼭 역함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2가 f에서 3과 만나면 3은 어떻다? 인버스 f에서 뭐가 만난다? 2와 만난다 이런 얘기예요. 역함수 구하지 말고 3명 놓쳤 3명 놓쳤다고. 네. 그리고 이따 엘리베이터에서 또 도움이 됐다 그러고. 미친다니까. 자, 다시 집중. 이게 이 그래프 fx예요. 다시 fx입니다. fx. 그럼 2는 f에서 3과 만난다. 되겠어요? 그 말은 뭐가 똑같아? 3은 인버스 f에서 2와 만난다. 다시 3은 인버스 f 2와 만난다. 무슨 알겠지? 이걸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도 여러분은 누가 인버스 f3을 구하라 그러면 이걸 또 법석을 떨지 말고 알겠어요? 가만히 딱 본 다음에 3은 인버스 f에서 5와 만난다는 얘기구나. 딱 보고 띵동 2 이렇게 쓰라 이런 얘기야. 지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좋아. 그러면은 13번 다시. 13번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봐요. 13문제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하여튼 이렇게 돼서, 이게 y는, fx는 로그 ax가 있어. fx는 로그 ax가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지 아마? 2하고 여기는 m. 그 다음에 여기는 3, n.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주어진 그래프는 fx죠. fx만 여러분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지금 무슨 알겠어요? 자, 어떻게 돼 있어? 2는 어떻게 돼요? f에서 n과 만나.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m은 인버스 f에서 2와 만난다,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그럼 인버스 f n은 얼마예요? 3! 무슨 얘기 있어요? 역함수가 k로 놓는 게 아니라 그 함수 자체를 잘 기억하면 굳이 역함수 구하지 않더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제 간신히 끝나. 여기 보세요. 그러면 gm 플러스 n을 구하라. 되겠어요? 조심은 해야 돼요.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gm 플러스 n을 구하랬는데요. gm 플러스 n을 구하랬는데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g한테 물어봤죠. 넌 누구냐 했더니 자기는 사실 f의 역함수라 이거야. 그러면 g가 주어지면서 여기에 인버스 f를 구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조금 전 문제는 얘만 주어지거나 얘만 주어졌잖아요. 얘만 주어지거나 얘만 주어졌어요. 얘만 주어져서 우리가 바로 2, 3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두 개가 한꺼번에 주어져 있잖아요. 두 개가 한꺼번에 주어질 때도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이 조금 실력이 딸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13페이지부터 공부할 내용이에요. 바뀔 수 있어요. 적지 말아요. 바뀔 수 있다. 여기 봐. 12페이지까. 여기 봐. 이걸 구하랬을 때 할 수 없이 재래식 방법을 쓰겠어요. 지난 시간 공부한 것처럼. 자, 함수가 주어지고, 함수 fx가 주어지고, 역함수 값을 구하라. 직접 못 구하니까 이걸 뭐로 놓고 푼다? k로 놓고 푼다. 이렇게 바꾸죠. 그럼 결국 이거는 인버스 f를 f로 바꾸면서 fk가 뭐가 된다? m 플러스 n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 재래식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됐을 텐데. 자, 그러면 여기서 fk는 뭐냐? fk라는 것은 fx에다가 fx에다 x는 k를 집어넣은 거예요. fx에다 x는 k를 집어넣은 거니까 이게 로그 a에 k 이렇게 되겠죠. 그럼 m 플러스 n이라는 건 뭐냐? m이 뭐고 n이 뭐냐? m이라는 건 함수값이죠. m이라는 게 뭡니까? x가 얼마일 때 값이에요? 2일 때. x에다 2를 집어넣을 때 값이죠. n은 뭐예요? n은 x가 3일 때 값이죠. 여기다 x는 3을 집어넣을 때 값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m 플러스 n이라는 건 로그 a에 2에다가 로그 a에 3을 갖다 더한 거와 같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 재래식 방법이 어쩌 처음에는 이렇게 좀 약간 노가다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미시 보니까 AA 똑같으니까 로그 더하면 진수끼리 곱할 수 있겠지? 곱하면 이게 하나로 바꿀 수 있겠죠? 하나로 바꾸면 이게 로그 A 얼마가 돼요? 6. 그럼 결국 로그 A의 K와 로그 A의 6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우리가 처음에 구하려는 값을 갖다 K로 놨죠? K는 얼마 된다?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요. 함수 그 특성을 이해하는 거 식을 공부하고 나면 이건 바로 끝납니다. 이건 바로 끝나요. 지수가 더하는 경우는 진수끼리 지수가 더하는 경우는 그 두 개를 갖다 곱했을 때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바로 눈으로 보고 2, 3은 6 이렇게 암산 처리하게 돼 있어요. 다음 시간 언제 다시 하면 이게 돌아와서 할 테니까 우선은 지금 이렇게 해서 풉니다. 알겠죠? 네. 14번 문제 보시죠. 자, 14번 문제 조심. 14번 문제는 오른쪽에 그 주어진 그래프가 y는 이꼴 로그 3x라는 그래프 외에도 y는 이꼴 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거기 보면 14번이나 15문제 보면은 y는 이꼴 x, y는 이꼴 x 이런 그래프 보이죠? 그 y는 이꼴 x, y는 이꼴 x라는 그래프가 주어지는데 14번 문제 보면 밑에가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고 15번 문제 보면 위에가 지수 함수가 주어져 있잖아요. 이런 건 놀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 주어진 로그 함수, 지수 함수는 아까 가장 심플한 형태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계기도상이 바로 y는 이꼴 x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y 이꼴 x. 자, 준비. y는 이꼴 x라는 직선의 특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거 봐. 그러니까 y는 이꼴 x라는 직선은
y는 equal x라는 직선은 어떨 때 써먹느냐 이거야. 자, 참 잘 생각해봐. 너 잠깐 가 있어라. 우리가 요전에 보면 어떤 함수 그래프가 주어지잖아. 그럼 함수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점에 x값을 알면 그때 y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x가 3일 때 y값 구하려면 여기다 x는 3을 집어넣으면 되죠. 반대로 y값을 알고 x값 구할 수도 있죠. 이게 만약 10일 때 그때 x값이 얼마냐? 그러면 이게 10, 이게 y니까 y가 10인 건 y가 10인 건 x가 얼마냐? 이 y값을 10으로 놓고 여기서 x값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면 심플한 얘기지만 x값 집어넣으면 y값 구할 수 있고 y값을 알면 x값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떨 때는 우리가 y값을 알고 싶은데 거긴 다 x값만 주어져 있고 x값을 알고 싶은데 y값만 주어져 있다 이거야. 이때 그 어느 축에만 좌표가 설정되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게 y는 equal x라는 그래프예요. y는 equal x라는 그래프는 x값 y값이 같은 점만 쭉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가 3이 된다면 여기도 3이 된다는 얘기죠. 굳이 좌표가 안 주어져도. 또 여기가 만약에 m이 된다 그러면 여기도 m이 된다는 얘기야. 어차피 y equal x라는 직선 특징은 x과 y값이 같은 점들을 쭉 모아놓은 그래프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y는 equal x가 등장한 이유는 우리가 필요한 게 만약에 x값이 필요하면 x좌표가 이 x축에가 x좌표들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럴 땐 우리가 할 수 없이 y는 equal x를 기준으로 해서 y축에서 그 해당되는 값들을 찾아서 옮겨 써먹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 있어요? 지금 보니까 14번 문제 같은 경우하고 15번 문제 보니까 y축에가 하나도 좌표가 없잖아요. y축에가 좌표가 하나도 없지만 문제 푸는 과정에서 y축에 있는 좌표들이 필요할 수 있다 이거야. 필요할 때 그때 y축의 좌표를 갖다 어떻게 추정하느냐? 그 추정하는 방법 y는 equal x라는 직선을 이용해서 푼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숙달되면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초보자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요. 14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럼 14번 문제를 보면은 y는 equal log x, log 3x, y는 log 3x라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y는 log 3x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y는 equal x라는 직선이 있어요. y는 equal x라는 직선이 있다. 그리고서는 이제 보니까 여기 뭐 이게 좌표가 이게 보니까 뭐 a, 뭐 b, c 이런 형태로 나가는데 이 a, b, c 이렇게 나가는 것이 연장이 돼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현재 이때 y값은 x가 a일 때 y값인데 이게 연장이 돼서 가면 이때는 무조건 a가 되는 거죠. 이게 y equal x라는 직선이니까. 지금 무슨 양 있어요? 또 여기 b가 있으면 b로 쭉 갔을 때 이때 y값은 x가 b일 때 이 함수 x가 b일 때 이 함수의 y값이지만 그대로 쭉 가서 얘하고 만나면 b는 b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구하라는 것은 y는 log 3x라는 그래프가 주어지고 3분의 1의 b-2승의 값을 계산하라 이런 얘기예요. 집중. 자, 지금 구하라는 게 뭔가 하면은 3분의 1의 b-c승 값을 계산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근데 보세요. 지금 보니까 여기 log 3x인데 구하라는 것은 어떤 지수 폼에 대해 있는 값을 구하라는 건데요. 여기 미시 3이면 여기 3분의 1이면은 이게 대응이 좀 불편하다고. 미시 3인데 여기 3분의 1 대응이 불편해. 이런 경우는 우리 속으로 이게 미시 3이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미시 3이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꿀 수 있겠죠. 왜냐하면 3분의 1은 3의 뭡니까? 역수. 역수는 마이너스 1승이라고 그러죠. 이 마이너스라고 얘를 곱할 수 있겠지. 곱하게 되면 결국은 3에 마이너스라고 얘를 곱하게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C하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C 곱하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요.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구하라는 값이 필기 필요 없어요. 지난 시간 결석했으면 그걸로 끝이야. 자, 3에 C-B승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되겠습니까? 3에 C-B승. 근데 이 형태가 어떨 때 나오는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빼기로 되는 건 언제입니까? 나눌 때. 됐어요? 그러니까 3의 C-B승이라는 것은 3의 C승을 3의 B승으로 나누라 이런 뜻이죠. 3의 C승을 3의 B승으로 나누라 이런 얘기지. 그럼 3의 C승을 3의 B승으로 나누라 했는데 이거 뭐 푸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 3의 C승과 3의 B승이라는 것은 3의 C승과 3의 B승이라는 것은 3의 X승 Y는 equal 3의 X승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X 대신에 C 집어넣고 B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거 무슨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무슨 알겠죠? 게다가 우리가 이미 3의 X승하고 여기 있는 3의 X승하고 로그 3의 X하고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푸는 방법이 아까 그랬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방법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거든요. 푸는 방법이. 근데 우선 우리가 초보 단계니까 처음에는 이 그래프를 갖다 이용해서 푸는 걸 갖다 그대로 쓰겠어요. 그러면 3의 C승 나누기 3의 B승을 구하라. 그러면 일단 3의 C승 값은 어때요? 3의 C승하고
3의 C승하고 로그 3의 X하고 아까 서로 역함수 관계 있다는데 여러분 모르더라도요. 이럴 때는 일일이 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그래서 노가다예요. 3의 C승을 구하는 방법은 3의 C승을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3의 C승을 갖다가 이렇게 P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걸 만약에 P다 또 이거 뭐 Q다 이렇게 얘기하면 3의 C승이 P라는 것은 3의 C승이 P라는 거 P 갖고 하면 되는데 이걸 로그 형태로 바꾸면 로그 형태 이건 로그 3의 P가 C가 된다 이런 얘기죠. 3의 C승이 P라는 얘기 똑같은 얘기지? 그럼 우리 여기에서 P를 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 값을 P로 놨으니까. 이 값을 P로 놨기 때문에 이걸 P로 이 3의 C승을 P로 놨으니까 이 조건을 로그 조건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 3의 C승이 P다. 3은 몇 승한 P가 되냐? C승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P를 구하는 거야. 그 P란 게 뭐냐? 지금 이 함수가 로그 3의 X잖아요. 로그 3의 X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가 로그 3의 X 그래프니까 결국은 X가 얼마일 때 값은 C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찾는 거 이런 걸 찾는 거예요. X가 얼마일 때 그때 값은 C가 되느냐 이런 얘기라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 바꿔 말하면 이 값을 구한다는 것은 C일 때 그때 X값을 구하는 거죠. 그 C일 때 X값을 그래프에서 찾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14번 Y가 C라 했는데 Y축에 C가 안 보이죠? Y축에 C가 안 보이면 Y축에서 C인점을 찾을 수 있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에서 C인점을 갖다가 Y 꼴 X하고 만난 점을 쭉 가면 되겠죠? 왼쪽으로. 그럼 C가 나오죠? 그럼 Y가 C일 때 그래프의 X값은 얼마입니까? B가 되죠. 되겠어요? C에서 쭉 오니까 그때 그래프의 Y값은 D가 돼.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P, 이게 지금 D가 된다. 이 D가 된다니. X가 D일 때 그때 Y값은 C가 된다는 얘기야. 어때? 이게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아까 P로 놨는데 이게 지금 D가 된다는 얘기. 이게 앞에 이게 D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건 지금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의 비승 값을 구할 때도 3의 비승을 만약에 우리가 Q라고 놓자. 이걸 Q라고 놓는다면 이게 로그 조건으로 바꾸면 로그 3의 Q가 B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때?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Q로 놓고 푸는 거잖아, Q. 그러면 이게 X가 얼마일 때 이 함수의 값은 B가 되냐 이거야. 이 함수는 X가 얼마일 때 그때 Y값이 B가 되느냐.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이쪽에서 B를 찾아야 돼요. 이 값이 B가 되려면 X가 얼마일 때냐 이걸 찾는 거죠. 근데 Y축에가 지금 B가 표현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 그러니까 X축에서 B를 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와야 돼요? Y 꼴 X까지. 그럼 여러분 실제로 한번 집어넣어봐요. 여기서 B를 갖다가 쭉 끌고 와서 Y 꼴 X를 가봐. 그럼 나왔죠? 그럼 Y값이 B가 됐을 때 그때 그래프의 X값은 얼마 되겠어요? C가 되죠.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Q값, 즉 이걸 갖다 Q로 놨었는데 이건 C가 된다. 구하는 최종적인 답은요. D를 C로 나눈 값, 즉 C분의 D가 답이 되겠죠. 동그라미 3번. 되겠어요? 지금 뻑뻑한 학생 몇 명이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 지난 시간 결석. 두 번째, 지수로그에 대해서 초반부에 내가 분명히 차분히 설명했는데 그걸 쉽게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웬만큼 아는 걸 가지고. 다음에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한 번. 이 그래프를 이렇게 일일이 노가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딱 보고 지수하고 로그의 특성을 이용해서 바로 그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노가다 하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 알겠어요? 자, 다시 그 15번 문제에서 연습하겠습니다. 15번. 15번은 주어진 함수가 2의 x승이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죠. 15번은 2의 x승이라는 함수가 주어지고 y 꼴 x라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이 두 그래프를 이용해서 또 구하는 것은 밑에 어떤 로그를 이용한 그 시계값을 구하라 이런 게 나와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y 꼴 x라는 직선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y는 2의 x승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구하라는 값은 로그 2의 d 플러스 로그 2의 2 이 값을 계산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주어진 함수는 2의 x승이죠. 근데 여기 지금 구하라는 것은 뭐 로그 2의 얼마, 로그 2의 얼마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y는 이꼴 2의 x승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이거 역함수가 뭔지는 알죠. 이거 역함수는 뭐가 되겠어? 로그 2의 x야. 이게 역함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어떤 함수가 주어진 그 함수 역함수 갖고 하라면 원래 역함수로 문제를 안 풀었었잖아요. 그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정 안 되면 이 상태에서 한번 노가돌아보면 로그 2의 d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여기 2의 x승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그리고 봐 중학교 애들도 이해할 수 있다.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렇지.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함수가 주어지면 x값 집어넣으면 y값 나오고 y값 하면 x값 구할 수 있다. 그 얘기 했잖아요. 계속. 그래프 1, 2, 3, 4, 5에서 연습을 했잖아. 충분히. 쉬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값을 구해보자. 그럼 여기서 로그 2의 d 잠깐 더 내려와라. 로그 2의 d를 구하라. 그럼 로그 2의 d를 구하는데 이걸 지금 현재 뭐 당장 어떻게 이 그래프하고 직접 이용이 안 되니까 이럴 땐 이런 걸 갖다 뭐 적당한 거 뭐 알파 이렇게 놓자 이게. 그럼 이 값을 구하는 건 알파 값 구하면 되겠지? 우리 k 이렇게 놨던 것처럼 알파 이렇게 놨다 이게. 아니 얘 역함수와 관련돼 있다 했는데 우리가 어떤 역함수의 값을 구하라 했을 때는 그걸 k로 놓고 푼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당한 문자로 놓고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파로 놨으니까 알파 값을 우선 구해보자. 근데 이 관계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2의 알파 쓰면 d가 된다 이런 관계가 나오죠. 됐지? 2는 몇 승하면 d가 되느냐? 알파 승이다. 그럼 여기서 2의 알파 승이 d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파를 구하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원래 그래프가 지금 y는 이꼴 2x승이 있으니까 2의 알파 승이 d라는 것은 x가 알파일 때 그때 y값이 d가 된다는 얘기지. x가 알파일 때 그때 y값은 d가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알파를 구하는 거잖아. 알파. 그러니까 알파를 구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y값이 이 그래프에서 y값이 d가 되는 것은 x가 얼마냐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알파가. 되겠어요? 그럼 그래프에서 봐야 되겠지. 그래프 보니까 d가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y축계가 없지? y축계가 d가 없으니까 x축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y는 이꼴 x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거기서 좌회전을 하면 y축에서도 d를 찾을 수 있겠지? 그럼 d를 써요. d를 y 이꼴 x까지 끌고 와서 좌회전 쭉 가면 d가 나왔죠? 그리고 뭘 구해요? 그래프를 보세요. 이제 그래프. y가 d가 될 때 x값이 얼마입니까? c죠. 지금 무슨 양이 있어요? 이게 이 c. 이 c라는 것은 결국은 2의 c승이, 2의 c승이 d가 된다 이런 얘기죠. 결국 이게 c가 된다는 얘기죠. 이 앞에 게. 이게 c가 된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c가 됐는데요. 자, 이 c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로그 2의 2도 마찬가지 요령이에요. 로그 2의 2는 이제 조금 좀 세련되게 해볼까요? 로그 2의 2는 이 값을 구하라. 뭐 k로 놨다. 그러면 결국은 2의 k승이 2가 된다 했으니까 이건 이 그래프에서 y 값이 2가 되려면 x가 얼마인가 이걸 찾아라는 얘기죠. 그럼 y 값이 2가 된다 했을 때 2가 2일 때 y 값이 2일 때 x가 얼마인가 이걸 찾아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되겠습니까? 근데 y축에 2를 못 찾으니까 x축에서 2를 끌고 와야 되겠죠? x축을 2로 쭉 끌고 가니까 맨 위에 점선이 나왔겠지? 그럼 2라는 거, 이 y축에서 2를 찾았으면 y값이 2가 됐을 때 x값이 얼마인가를 그래프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프에서 y 이꼴 x가 아니라. 그럼 그때 y값이 x가 얼마입니까? d. 그때 d가 되겠죠? 결국은 이 d가 2의 d승이 x가 d일 때 y값이 2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거 됐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결국 얼마나 로그 2의 2가 이게 d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구할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돼요. 무슨 양이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결국 여기서 뭐 로그 2의 c 여기 갖다가 뭐 또 뭐 네모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값을 네모라면 2의 네모승이 c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y값이 c가 되는 건 x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럼 c일 때 그 x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c일 때 x값. 그럼 이건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d일 때 x값. 이게 되겠죠? 네모라는.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c일 때 x값. 이건 d일 때 x값. 되겠어요? 그럼 c일 때 x값하고 d일 때 x값을 구해서 더한 게 답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프에서 c일 때 x값이 얼마 같아요? b. d일 때 x값은 얼마예요? c. 이걸 더한 값 거라. 그래서 b 플러스 c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아까 제가 중간에 그 역함수에 대한 거 함수값 구하는 거 분명히 얘기했는데요. 방심해서 그래요. 방심. 그래서 항상 이 기본적인 거를 좀 정신을 못 차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 지금 지수함수, 로그함수 뒷부분에 가면 몇 가지 외울 게 있어요. 지수함수,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 가장 기본적인 로그함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x의 n승꼴의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선형함수 성질까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4개를. 그걸 외우면 지금 이거는 일일이 이렇게 따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보고 이게 대충 뭘 의미하는 거구나. 그걸 눈치를 채서 바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17번은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상투적으로 많이 나와요. 16번, 17번 문제는 상투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양 있어요? 상투적으로. 16번 같은 경우 형태는 지수함수를 가지고 좀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는 로그함수를 가지고 해본 건데 이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잘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끔 오해를 하면 이 16번에 나와 있는 표현을 잘 모르는데 16번에 보니까 평행이동에 동그라미 치세요.
16번 평행이동이 동그라미 쳐요. 이게 이렇게 돼 있죠. f 땡땡 x 화살표 y x, y 화살표 그 다음에 x 플러스 m, y 플러스 n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x하고 x 대신에 이걸 집어넣고 y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평행이동이 뭔가 하면요. 이게 어떤 점의 좌표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점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x좌표가 3이었잖아요. x좌표가 3인 점인데 이걸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좌표 5가 되겠지. x좌표 2가 커지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이 형태는 이 평행이동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점의 좌표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 x 플러스 3이 오고 y 마이너스 1이 왔다. 그럼 이게 이 평행이동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x축으로 얼만큼? 3만큼. y축으로 얼만큼? 방심하지 말고 x축으로 얼만큼? 3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라는 얘기지. 이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평행이동한 그래프식을 구하라 했을 때는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되는 거죠.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식을 구하라 했으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평행이동을 계속 하던 거니까. 지금 무슨 양이 있어요? 역으로 얘기해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대입했다는 것은 x축으로 얼만큼?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프식을 구할 때. 그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걸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무슨 양이 있죠? 또 5명 날라갔어요. 계속 집중을 못해서 그래요. 이건 혼돈이라든가 머리 나쁜 게 아니야. 집에 가서 무릎을 딱 꿇고요. 반성을 다시 해요. 반성. 분명히 지금 주의사항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혼동한다 이게. 그 학생이 머리 나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은 98점 밑으로 맞아본 적이 없는 학생이에요. 그게 지금 병이에요. 좀 순수하게 정신바짝 차리고 드려야 되는데 방심해버린다 이게. 응? 성격은 급하고. 16번. 16번은 다음과 같이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16번에서요, x 플러스 m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또 y 플러스 n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 플러스 m 플러스 n이 x는 x 플러스 m을 집어넣고 y 대신 y 플러스 n을 집어넣으라 이런 뜻이 아니죠? x축으로 얼만큼? n만큼, y축으로 얼만큼? n만큼 평행이동이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식을 구하려면 x는 x-m을 대입해야 되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됐죠? 좋아요. 그 두 개를 비교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에 fx는, 앞에 f는 하지 말고요. y는, 그 5자입니다. 16번 5자 f는이 아니라 y는 3의 2x. 3의 2x승. 그 다음에 y는 81 곱하기 3의 2x승 플러스 1. 자, 여기 보세요. 현재 이런 그래프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옮겨졌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잘 비교하려면 형태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3의 2x는 좋았는데 81이라는 계수가 있잖아요. 여기 계수가 없잖아요. 계수가 없는데 여기는 계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 계수를 이 안에 편입을 시켜야 돼요. 편입시키도록 문제가 주어진다 이게. 봤더니 81은 3의 몇 승이에요? 4승.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게 돼 있죠? 더하니까 이게 3회 하고 이게 2x 플러스 4승 이렇게 돼 있죠.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 뒤에 플러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y는 이렇게 된 거라고. 여기서 이 1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y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2x 플러스 4승은 2를 꺼내요. 2를 꺼내니까 안에가 x 플러스 2승이 되겠죠. 그럼 상황이 끝났죠. 이 식을 지금 정리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되겠어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하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이 오고 여기에서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온 거죠. x 대신에 x 플러스 똑같잖아. 식이 똑같은데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온 거잖아요.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왔으니까 x축을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m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이 왔으니까 y축을 얼만큼? 1만큼 평행했으니까 n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연습해보세요. 침착하게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 17번 문제는 로그 3의 3x 마이너스 6 이 그래프는 y는 로그 3의 x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n 플러스 n 값을 구하라. 그럼 금방 비교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17번은 앞에 y는이 빠졌네요. y는 로그 3의 3x 마이너스 6 앞에 여기 넣으세요. y는 로그 3의 3x 마이너스 6
y는 로그 3의 3x 마이너스 u. 자, 이 그래프는 y는 있고 로그 3의 x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한 거다. n 플러스 n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얘도 형태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형태로 만들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x, 여기 x죠 x. 그럼 x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3x로 돼 있잖아요. 그 3이 없어져야 된다고. 근데 이 정리하니까 로그 3 해놓고 여기 3을 꺼낼 수 있죠. 3을 꺼내니까 3하고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수가 곱하기일 때는 따로따로 플러스 되겠죠? 따로따로 플러스니까 로그 3의 3하고 더하기 로그 3의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로그 3의 3은 1이니까 여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진수는 x 마이너스 이런 상황이에요. 좀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주어진 이게 지금 현재 이 함수 보세요. 이 함수는 정리했더니 y는 이퀄 1 플러스 이거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는 1이 뭐 여기 있다고 해도 좋고 넘어가도 좋고요. 넘어가면 y 마이너스 1은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에 주어진 이 함수를 정리하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얘는 이런 그래프를 갖다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한 거란 얘기예요. 형태 비교하니까 x 대신 뭐가 왔어요? x 마이너스 2. y 대신 뭐가 왔어요? y 마이너스 1가 있으니까 x축 y축으로 얼마만큼씩 2하고 1만큼씩 평행이동한 거죠. 이 두 개를 더한 걸로 답하라 했으니까 답은 3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이 형태들이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무슨 얘기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최대 최소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최대 최소.